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 배석한 토지민원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강 토지민원과장 배석했습니다. 김수미 민원팀장 배석했습니다. 전현희 가족관계 등록팀장 배석했습니다. 박철규 지적팀장 배석했습니다. 황재열 지적 재조사팀장 배석했습니다. 신윤주 주소 부동산 팀장 배석했습니다. 김덕운 직가관리팀장 배석했습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24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토지민원과 총 예산액은 38억 3,267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억 3,297만 7천원보다 19억 9,96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쪽 종합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송호품 등 사무관리비 1,140만원, 민원 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 가입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8,671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10만원, 무인민원 발급기 신규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1쪽 고객만족 행정구현으로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비 등 총 5,68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4쪽 민원 시책 발굴 및 추진으로 총 8,2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7쪽 맞춤 도움콜 운영입니다. 맞춤 도움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64만원, 민원 만족도 조사 시스템 유지관리비와 문자메시지 이용료 66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479쪽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으로 총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1쪽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으로 총 14만 5,14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483쪽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247만 2천원과 TV 유선료와 민원인 전용 인터넷 사용료 51만 6천원, 민원실 순번대기 시스템 구입비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85쪽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7쪽 내실 있는 민원사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주민등록과 여권 업무 추진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6,099만원과 습득 여권 발송 혼합 우편요금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89쪽 가족관계 등록 사무 추진으로 총 6,48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490쪽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2,23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92쪽 지적공보관리사업으로 지적 측량 기준점 신설 및 복구 비용으로 시설비 등 총 2억 2,03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94쪽 지적 재증명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96쪽 지적 제조사 사업 추진으로 지적 제조사 측량 위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등 총 8억 9,88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8쪽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640만원과 정규요금 및 주소정보시설 일제주사 태블릿 PC 통신요금 46만 2천원, 국가주소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용 5,537만 7천원,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및 건물번호판 신규 교체 비용 시설비 1억 1,4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500쪽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 보수 사업으로 4,12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2쪽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4쪽 주소 정보시설 일제 조사로 9,27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6쪽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 조사로 사무관리비 50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8쪽 토지거래관리 사업입니다. 부동산 업무 관련 소모품과 서식 구입비 및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자 포상금 150만 원 등 총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0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억 6,17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3쪽 개발부담금 부가징수 사업으로 총 2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5쪽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424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7쪽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121만 6천 원과 국내여비 2,1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9쪽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업무추진비 5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21쪽 여권민원 서비스 인건비입니다. 여권민원 사무의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5,328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4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오후에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토지민원권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496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으로 민원이 상당할 것 같아요. 이 올해 당목지구, 법전지구, 7곡 2지구, 1, 2지구 이렇게 4개의 지구 경계 설정한 거죠? 맞나요?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조정금 6억 3,400만 원이 이게 올해 거를 내년에 지급하는 건가요? 지금 다 결정돼서요. 네. 감정평가한 금액이 나온 금액입니다. 감정 평가 금액이 올해께 6억 3,400만 예. 원이라는 거죠. 그럼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는 지적재 조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이 경계 결정. 경기결정위원회는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재 조사 위원회랑 경계 결정 위원회가 2개가 있잖아요. 예, 2개가 있습니다. 이 지구를 결정하려면은 어디 경기결정위원회. 어디서? 경기결정위원회. 그러면은 지적재 지구는 제조사위원회고 지구는 경기결정은 결정위원회고. 지구는 지적자 조사 예, 예. 위원회에서 그러면 위원회에서 자체적 회의로 이거를 지구를 지정하는 건가요? 처음에는 저희가 이 주민의 동의를 3분의 1 동의를 받아서 네. 경기도에다가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시가 돼야만 지구 지정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적재 조사 관한 특별법 보면은 기본 계획 수립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저희도 기본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는 네, 거예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시행 기간이랑 뭐 규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기획원은 국토정보공사 안성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이게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좀 저희 30년까지 합니다. 2030년까지요? 네. 그럼 매년 4개 정도 하는 건가요? 지금 국비가 계속 가감되는 바람에 네. 올해가 제일 많이 저희가 확보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그럼 내년에는 공도 하나랑 미양 3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올해랑 규모 같은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거네요? 제가 내년 거를 네. 내년 게 지금 경기도에서 거의 최상급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4개 지구로 받고요. 네. 올해는 3개 지구 했습니다. 올해는 3개. 올해도 올해 4개 지구입니다. 올해도 4개잖아요. 법전 7고 1, 4개. 그러니까 올해도 4개, 네 내년도 개고, 4개. 내년에 4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72페이지인데요. 저희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이 있어요. 이게 저희 안성시가 내년부터 콜센터를 운영하게 된다면 이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것도 계속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콜센터가 생기는데도 이게 콜센터는 네. 우리가 그 법정 민원, 그다음에 단순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주는 거고, 친절 민원 전환도는 이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전화 친절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좀 전에 질문하신 최승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472페이지의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인데요. 이게 지금 550만 원씩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화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면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그거는 그 4층 강당에서 직원을 전화로 1년에 2번 4월하고 9월에 4월하고 아니면 예. 팀장님 설명하실까요?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네,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전화 친절도 조사는 저희가 1년에 2번 450명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50명씩 2번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1년에 2번입니다. 그럼 이거는 직원들한테 그럼 친절도에 대한 부분을 전화 친절도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네. 거기에 있어서 용역을 하는 건가요? 네, 용역을 줘서 외부에서 민원인처럼 전화를 걸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수신부터 종료까지. 아, 그럼 이거는 며칠 동안 하는 건가요? 한 달 동안 1년에 4월하고 9월 2달 하고 있습니다. 4월하고 9월, 5월하고 9월을. 아, 9월이요. 그럼 4월하고 9월에 한 달 기간 동안에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무작위로 네. 과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네, 있어서 네. 친절도에 대한 부분을 뭐 점수화를 시켜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네. 요거에 있어서 혹시 보고서 나온 게 있을까요? 보고서 나온 거 있습니다. 네, 그럼 그것 좀 나중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474페이지인데요. 지금 특이민원 대응에 따라서 웨어러블 카메라 2대 구입한다는데 부속실이거든요. 부속실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부속실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입니다. 아, 거기에서도 특이민원들에 대한 부분이 네, 문제가 요청이 있나요?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477페이지인데요. 민원 만족도 조사 문자 메시지 발송 및 1대1 전화 모니터링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 한 분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분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고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좀 전에 전화 친절도는 용역을 줘서 외부에서 공무원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법정 민원이랑 국민신문고를 처리한 그 민원인을 상대로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 발송 회신율이 한 20% 되고요. 좀 더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한번 고용을 해서 회신이 오지 않은 분들을 상대로 다시 전화로 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그럼 다시 문자 메시지로 회신이 없으신 분들을 상대로. 네, 다시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독려하는 네네. 건가요? 네네. 아니면 전화를 해서 다 확인을 전화를 하는 건가요? 해서 이제 항목이 5가지 항목으로 친절했는지 청렴했는지 처리는 만족하셨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한 20%한테만 연락을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100%다 하는데 20%만 답변이 오는 건가요? 저희가 우선 문자로 발송을 하고요. 회신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문자로 다시 회신이 오는 게. 그래서 나머지 한 80%에 대해서 저희가 기간제를 고용해서 또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다시 전화를 드리면 몇 % 정도까지는 응답이 다시 한 오시나요? 35% 정도 집계가 됩니다. 그럼 총 한 35% 정도 네네. 보시면 될까요? 네네. 그러면 35%가 한 몇 건 정도가 될까요? 이게 일주에 600건 정도 나가거든요. 예, 거기에 3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은 그러면 근무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 내년에는 올해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시켰었는데요. 예, 내년에는 3시간을 해서 오전이나 오후로 예, 원하는 시간에 근무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는 다 보낼 수가 있나요?
전화를 하고 예, 예. 응답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네. 저번에 비해서 지금 많이 줄여넣어서 이게 예산 때문에 이렇게 줄인 상황인가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업무 예. 효율상 이렇게 예, 하신 예.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4페이지인데요. 저희가 개발 부담금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발 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개발 비용 확인 의뢰 수수료하고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밑에 보시면 개발 부담금 조기 납부자 환급 보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죠? 마이크 키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급금을 계산할 때 10만 원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 환급해 주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조기 환급금을 환산했을 때 10만 원 이상이 나와야만 우리가 환급금을 돌려주는 상황입니다. 조기 환급금은 납부액 곱하기 연 3.41%하고 그다음에 납기 잔여일 그래서 그 금액이 환급금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10만 원 이상이 나올 때만 환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이 나오잖아요. 미리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조기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납부자가 미리 내게 되겠죠? 내면 그런데 이 부분이 그 계산한 값이 정확한 값이 아닌가요? 청구를 드릴 때? 정확하게 나갔는데요. 네. 거기서 환율 계산해서 요율표를 계산해서 네. 10만 원 이상이 된다. 환율표라는 게 뭐예요? 그 요율표가 있어요. 3.41%라 그래서 요율표가 있어서 그걸 그 가지고 요율표로는 뭘 말하는 요율표인데요? 네, 지가관리팀장 김도구입니다. 네. 환급 수수료는요, 원래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이 6개월인데 6개월 이내에 납부했을 때 연 3.41%를 환급 수수료를 환급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이제 저기 납부 기한에다가 저기 납부 일수를 빼가지고 환급률을 곱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 우리가 환급해주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예. 미리 낸 사람에게 예. 대해서 이제 어떤 혜택을 네, 주시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겠네요. 이게 15건으로 잡혀놓은 거는 작년에 이 정도 건수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작년에 올해 개발부담금을 좀 많이 부과를 해서요. 내년도에 아마 환급해줄 건수가 좀 생길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요율이 또 작년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3.41%로. 그래서 좀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환급 수수료가 얼마였는데요? 기존에는 1.20%입니다. 아, 그럼 한 2배 정도 예, 늘어난 예. 거네요. 그래서 작년에는 올해는 23년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500만 원 돼서 네. 한 3배 가량 되는데 네. 그러니까 올라간 걸로 봐도 2배 정도 이상이라서 네, 여유 있게 그렇습니다. 잡으신 거죠?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윤 의원님. 그 469페이지에요. 무임 민원 발급기 저희 안성에 지금 28대 있나 본데 2대 교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근데 매년 유지 보수료도 대당 160만 원씩 나가는 게 맞는 건가요? (160만 원은 대당이 아니라 월입니다. 월 이 예. 28대에 대한 네네. 그러면 12월을 곱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 뒤에 470페이지 그러니까 예,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대당 1년에 160만 원. 대당 1년에 네네. 160만 원 유지 네네. 보수료 나가는 건데 네네. 내구 연한이 또 이것도 얼마길래 이게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6년입니다. 6년 지난 건가요? 아, 6년밖에 안 되는 거고 유지 보수료도 160만 원씩 나가는데 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없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민원 시책 발굴 추진 474페이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 저희가 외국인 인구가 한 6.6%인데 외국인들이 그 공공 서비스,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될 때가 거의 뭐 거주지 그 어떤 거가 제일 많이 요청을 하나요? 민원실에 그 거주지 이전이나 이런 건가요?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예, 아무래도 민원실에 오시는 외국인들은 오시는 이유가 많지 않고 대부분 그 체류지 변경이거나 여권 때문에 오십니다. 체류지나 여권 예, 때문에 그래서 오시는 거. 예, 민원실에 지금 중국어하고 러시아 통 번역하시는 분이 상주하시면서 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내에는 계속 상주하시는 건가요? 2명이 반나절씩 교대로 근무하고 반나절씩이요? 있습니다. 네네. 그 저희 이제 외국인들은 여권이나 거주지 변경할 때는 무조건 시청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가능한데요. 체류주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가능합니다. 읍면동에는 근데 통번역사 없으면 저희가 전화로 전화 응대로 네네. 그러면 통역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이 2명이면 충분한가요? 대부분 건수가 그리 많지 않고요. 그리고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이분들이 여기 계속 있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시간을 약속해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뭐 수요에 비해서 뭐 부족함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그리고 거죠? 만약 그분이 안 계시면 저희가 직원이 전화로 해서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 그 생활 가이드북 같은 것도 그 계속 그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 분리수거 같은 거 할 줄을 몰라서 못한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생활적인 부분까지 다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475페이지 통역 도우미 휴대전화 요금이 월 45만 원씩 있는 건데 이게 그러면 그렇게 전화상으로 통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저희 민원실에 상주하시는 분은 2분이고요.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도 12분이 지금 무료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는 더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한 10개 언어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 휴대전화 요금까지 다 네, 여기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485페이지요.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 100만 원 담겨 있는데 이게 앞에 민원실 운영 이렇게 소규모 사업이면 민원실 운영에도 일반 사무 관리비가 있어서 이런 건 좀 합쳐도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가요? 매년 이렇게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 따로 이렇게 사업화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작년 본 예산에 2천 올라왔다가 삭감도 되고 뭐 이래서 실제로 최종 예산은 500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민원실 운영이 있고 사무 관리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그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504페이지 있는데요. 이게 용역을 주는 거죠. 9,200만 원. 네, 토지민원과정 권승호입니다. 용역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년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건가요? 네, 1년에 한 번씩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로명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매년 이렇게 해왔던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발부담금 말씀하셨는데 올해 좀 많이 부과하셨다는데 개발부담금 총 부과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는 걸까요? 금년에 현재 245건에 283억 부과했습니다. 245건에 283억이요. 네, 이 예년 평균에 비하면 얼마나 많아진 건가요? 작년에는 250건에 93억 부과했습니다. 액수 자체가 늘은 거네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내년에도 보고 올해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수준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태훈 의원님. 네, 정태훈 의원입니다. 페이지 471조 고객만족 행정구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민원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행정과에서는 행정과에서 전체에 또 우리 신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도 있는데요. 보면 역량 강화라든지 힐링 프로그램이 각 부서별로도 있고 또 이제 어디에는 보면은 총괄로 좀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한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딱 보니까 50명 계획하고 계세요. 근데 2박 3일이잖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72만 6,500원 곱하기 50명 하셨는데 우리 민원 상담실에 그 인원이 지금 전 부서 중에서 가장 좀 높지 않습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있으십니까?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관입니다. 총 57명 예상하고 있고요. 그 토지민원과 42명하고 읍면도 15명에서 57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지금 50명으로 들어왔거든요. 아니, 산출 내역은 50명인데요. 전체를 봤을 때는 57명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요? 이게 이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게 줄이다 보니까 57명이면 이게 전체가 한 번에 가실 수는 없잖아요. 네, 나눠서 갈 계획입니다. 이거 그러면은 저게 이게 뭐 1식, 2식 이렇게 나올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눠서 가시게 되면은 지금 이거 2회로 잡혀 있어요. 공항버스 뭐 2회. 네, 2회가 이틀이라는 뜻인데 이게 나눠서 가시게 되면은 지금 이 비용이 완전히 다 틀어집니다. 버스비가 한 번 빌리는데 일일에 70만 원 정도 공항 수송 버스료가 7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치면 지금 이게 현재 2회로 나누면은 이게 지금 산출 기초가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 보시면 강사료가 60만 원씩 2회 잡혀 있습니다. 혹시 이거 강의 몇 시간 정도 강의하실 강사료 강의비입니까? 이거 강사 몇 시간 강의입니까? 민호팀장 김수미입니다. 예, 2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시간이요? 네. 2시간 강의 잡으셨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세미나실 대여료가 2회로 되어 있습니다. 36만 원. 네, 네. 그러면은 2박 3일 가시는데 하루는 강의 듣고 하루는 지역문화 탐방하고 이렇게 어차피 가서 강의실에만 다 들어가 앉아 있으라고 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강의 2시간 듣고 나머지 시간 뭐 합니까? 나머지 시간은 움직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여기 봤을 때 지금 이 산출 기초가 실질적으로는 강의를 2회 2시간씩이니까 4시간 이제 아침에 뭐 9시부터 강의 듣는다고 해도 이게 충분히 오전 중에 4시간이면 중간에 30분 휴식 다 넣는다고 해도 이게 반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세미나실 대여료를 36만 원 한 번만 1일만 빌려서 강의 오전 오후로 하루 강의 듣고 그 다음 날은 이제 그 제주가 됐던 이 비행기 표가 있는 거 보니까 제주 같아서 제주 보통 알 것 같은데 그러면 세미나실 대여료는 1회 그다음에 강사료는 2인으로 해서 저기 60만 원씩이면 뭐 12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잡히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2번 나누신다고 했는데 뭐 강의료야 이제 강사의 그 저기에 따라서 등급 분류에 따라서 산출 기율을 할 때요. 네. 네. 우리가 이제 2번 이해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번씩 하는 거지. 강의도 한 번 하고 따로따로 그래서 이해를. 그러면 이 강의료도 네, 1회로 따진다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쭉 다 보시면 가이드비도 2회니까 그게 2번. 네, 네. 2번으로 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50명이니까 그것도 2회로 나누고 네. 간식비 나눠지고 자 여기 쭉 다 나누는데 그러면은 버스 운송료 이거 운송하는 것도 70만 원이 1회라는 거죠. 버스 수송이 2회예요. 그러면은 1차, 2차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2회로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왜냐면 2박 3일이니까 이틀 동안 버스가 움직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차, 2차로 나눠주시는 게 좀 더 맞으실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현지 차량비가 3일이 잡혀 있습니다. 3일에 이제 105만 원 받는 게 있는데요. 그럼 이것도 이제 1차, 2차에 나눠서 1회 가고 또 한 번 간다 해서 지금 2회로 지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에 그러면은
75만 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2회 이렇게 하시는 게 2회를 운영을 하는 게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 72만 6,500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2회. 그런데 타 부서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보통 한 40에서 50만 원을 거의 안 넘기세요. 근데 여기 지금 어디로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 비해서 좀 많이 높게 잡히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아보셨어요 혹시? 네, 받아서 이거 준비한 네, 사항입니다. 여행사에서 이거 예. 받으셨습니까? 예, 예. 그 받으신 것 좀 저기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 아까 페이지 474쪽입니다. 민원 시체 발굴 및 추진에 대해서 질문 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비상벨 및 비상벨 유지 보수비하고 비상벨 사용료가 있었는데 본청하고 읍면동 그 버튼 누르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감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비상벨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300에서 이제 250만 원이 가미돼서 50만 원이 이제 내년도 예산으로 잡혔고요. 비상벨 사용료 지급이 240만 원에서 156만 원이 가미돼서 84만 원 나왔거든요. 그 비상벨 누르는 거 설치비 말고도 이렇게 사용료를 냅니까? 사용료를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이 비상벨 사용료를 설치해놓으면 누르면은 삐 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민원팀장 김수미입니다. 지금 비상벨, 도움벨 유지 보수비가 있고 사용료가 있는데요. 사용료는 기존에 저기 설치해 놓은 거를 만약에 설치해 놓은 SK텔레콤에다 통신비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지 보수비는 그 말 그대로 뭐 고장이 났거나 건전지가 빠졌거나 아니면 통신이 끊겼거나 하는 거를 올 11월 달에 전면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00만 원 들여서 보수를 했고 내년에 50만 원만 세운 건 이제 혹시 긴급으로 또 복구할 일 있으면 그때 쓰려고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민원실에 있는 비상벨만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다? 읍면동 아니 15개 읍면동에 있는 거 포함 민원실. 네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시청 청사에서도 청사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청사가 전체적으로 관리할 때 거기에도 보면은 이 비상벨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나눠지면 이건 순수하게 창구 민원 이쪽 책상 밑에 민원실만? 있는 거. 예, 창구 민원한테만 있는 거. 청사관리에서 이 비상벨이 지금 이쪽에도 있고 나중에 이제 그 청사관리 회계과 청사관리팀에도 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혼선이 와요. 그는 의원님 여기 도움벨 비상벨 도움벨은 여기 도움벨을 울리게 되면 저희 토지민원과에서 울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밖에서 이제 어르신이 와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밑에 밖에 있는 도움벨을 누르시면 저희 사무실 내에서 울립니다. 어느 쪽 거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벨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저희 토지민원과 입구 가까이에 있는 바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벨이 지금 우리 시청사 내에도 여러 군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는 이게 유지관리 보수비라든지 사용료가 지금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한 군데다 일괄로 주고 벨 소리만 왜 급여는 한쪽으로 몰빵을 하는데 이 벨 소리는 한쪽으로 안 모십니까? 이 벨 요금 공공요금 내는 걸 오히려 한 군데로 몰아가지고 한 군데서 일괄해서 벨 관리를 하고 울리는 거는 토지민원과 연관된 건 토지민원에 울리게 해주고 이제 뭐 장애인들 이동 그거에 대해서는 또 사회복지과라든지 이쪽으로 울리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요금은 한 군데서 그냥 관리하고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기 그 또 하나는 그 우리 이제 그 통화
통역도우미 휴대폰 전화요금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 안에 이제 민원실 안에 있는 분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갖고 도움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혹시 총 몇 대입니까? 휴대폰 12명입니다. 네? 12명. 12명, 12명한테. 네. 그리고 그 특이민원 대항에 따른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 이게 어떤 역할을 좀 합니까? 네, 민노팀장 김수미입니다. 360도 촬영이 되고요. 음성 녹음이 됩니다. 이 민원실에 있는 것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녹음되는 거. 네. 그 녹음되고 있다고 혹시 써붙여 있습니까? 아, 네, 비치하고 있습니다. 안내. 붙여 있어요, 안내? 네네.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 녹음된다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7조 기본경비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가시니까 토너 구입, 그다음에 복사지 구입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높습니다. 다른 그 부서들보다. 근데 이거 혹시 이 복사지 구입 용지하고 이거 있는 거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그 제도로 해서 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주고 계십니까? 네, 토너 포함이요. 네, 다 그 품목들이 들어옵니까? 네, 민노팀장 김수미입니다. 저기 용지는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는데, 예, 토너는 별도 거래처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복사용지, 토너 뭐 이런 것들이 장애인 생산품 등록되어 있는 거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우선적으로 보편적으로 국장님 몇 프로 구매해 주죠?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에 몇 프로 적용받고 있습니까? 저희가 뭐 계약팀 확인해봐야 되는데 최소한 한 40% 이상은 아마 구매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법적으로도 네. 몇 프로 이상 구매해줘야 되는 걸로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 각 부서들 그 전 부서에서 좀 구입하는 것들 해주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꼭 이게 이제 이 용품 아니어도 다른 걸로도 가능하긴 한데요. 각 부서에서 보시면 이렇게 좀 높은 것들 있는 것들은 좀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건실 의원님.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22페이지에 보시면 여권 민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거든요. 요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여권 민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보면 지금 기본급이 국비하고 시비가 나눠져 있거든요. 요게 혹시 몇 대 몇의 비율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같은 경우는 마이크 키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고무직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급여를 주고 있는데요. 지금 여건이 저기 외교부 소관 업무고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이게 여건 발급 수 대비 국비가 비율로 지원이 됩니다. 일정 비율은 없고 예, 그 하는 업무량에 따라서 예,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업무량이라는 일정 건 양을 여건 발급수. 아, 발급수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네네. 건가요? 그럼 기본급은 그렇게 내려오고 나머지 명절 휴가비나 급식비, 근무회 수당 뭐 이런 것들은 다 시비로 100%인가요? 네, 국비에 내려주는 금액 나머지 플러스는 다 시비로 지급합니다. 시비로 받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네네. 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급식비가 있는데요. 14만 원씩 한 명이 12월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공무직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똑같이 받나요? 네, 금액을? 정액입니다. 아, 적립금으로 받나요? 네, 네. 어디는 뭐 11만 2,800원, 어디는 14만 원, 다 좀씩 계속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요율표에 똑같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만 별도로 국도비 내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아, 일률적으로 네네. 들어간다고요? 아, 그러면 이거는 따로 그럼 다른 과에다 질의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통훈 의원님. 아, 네.
한 가지가 빠져서 추가 질문 도록 하겠습니다. 500쪽입니다. 페이지 500쪽.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 보수 사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업 내용에 한국국토정보공사 협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50%, 도비가 15%, 안성시가 35%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밑에 소요재산에 보면요. 12만 적혀 있습니다. 12만에서 4,110만 5천 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올연도 사업비는 3,950만 2천 원 돼 있고 내년도가 이제 158만 5천 원 증감돼서 4,110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 혹시 왜 12만 담겨져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위에 써 있을 때는 행안부 50%, 도비 15% 이렇게 써 있는데 네, 토지민원과장 권순관입니다. 아직 4시가 안 돼서 기록을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그러면 4시가 내려오면 네. 안성시에서 담은 이 예산이 줄고 변동이 되나요? 아니면 전체 예산이 늘어나나요? 거기에 맞게 우리가 지금 세운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4,110만 5천 원이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고 아니면 전체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이 안성시가 부담하는 35%만 담으신 겁니까? 35%만 담은 거예요. 지금 현재 35%만 담으신 거고 그러면은 요게 이제 행안부 거 50만 원 아니야 50%, 도 15%가 이제 4시가 내려오죠. 되면 다음번에 추가로 이제 뭐 일회 추경이라든지 언제 담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딱 질문할게요. 저기 민원실 순번 대기 시스템 구입 있죠? 그 없었나요? 현재? 지금의 기존에는 그냥 재직명 앞에 하나씩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정과 가면 그 순번 대기표에 그 재직명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찍히기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순서가 더 빠르지죠. 아, 그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거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해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